어, 여러분, 자, 2주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 동영상이, 고장 기계 시스템 오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한꺼번에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좀 고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주차 마지막 75분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런 것, 내가 강의 자료는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에 이 제가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주차는 그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차 강의부터 여러분이 1주차는 들었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한의 그 자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외국한의 자금 결제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 있고, 돈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방식을 우리가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그죠? 송금. 내가 보내준다, 이 말이죠. 돈을. 송금한 방식. 그리고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이제 추심한 방식이다. 내가 추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절차를 우리가 추심이다. 추심이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다 하면은, 원래는 뭡니까? 돈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원칙인데, 반대로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줄 사람에게 돈을 주시오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 절차다. 그래서 이제 외국한 방식도 정상적으로는 제가 돈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방식이 바로 우리가 송금환 방식입니다. 송금환. 그래서 외국화는 대외지급수단으로 국가 간 대체결제수단, 자금의 수수가 필수로 이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를 우리가 송금환이다. 송금해 준다 이 말이죠. 추심환이라는 것은 반대로 자금을 청구하는 거죠.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시오 하고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한 방식이다. 그래서 송금하는 것은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고, 추심하는 대신에 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경유하죠. 그래서 그 은행이 출발하는 은행을 우리가 당발은행이다. 처음에 출발하는 은행, 그 시발점이 되는 은행을 우리가 당발은행이다 하고, 그 당발은행에서 발행하는 한음을 우리가 외국한을 당발한이다 부릅니다. 그리고 타발이라는 것은 반대로 상대방 종결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 저쪽 은행이 타방은행이죠.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보낸다 해서 타발이죠. 타발. 내의 입장에서.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이해가 되죠? 그걸 우리가 타발환이다. 당발하는 출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이쪽의 입장에서 당발 보낸다. 그 당발 은행이 보내는 한을 당발한,
그 다음에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타발이 되니까 타발은행이고 타방은행이고 타발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뭐 요즘도 당발 타발환보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송금환 추심환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은, 추심하는 것은 청구를 한다. 내가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송금환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환이 있습니다. 매도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판다이죠. 매각한다 이 말이죠. 그죠? 외환을 매매하죠. 우리가 은행끼리 서로 외환을 주고받는다. 외환과 원화를 주고받을 때 뭡니까? 원화를 팔면은 매도환이 되죠. 또 외환을 팔면은 파는 것을 우리가 파는 환을 매도환. 반대로 내가 받는 환을 매입환이다 한다. 그래서 이 매도환은 대표적인 게 수입음을 결제하는 것이 매도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수입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수입을 하고 그 대금을 내가 결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발행해서 내한테 주면은 뭡니까? 그 음과 내가 환을 파는 거죠. 그 음을 받고 환을 파는 거죠. 그 수입음을 결제하는 거죠. 수입음이 오면은 그 수입음을 받고 수입음과 환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환을 준단 말이에요. 환을 주는 거니까 내가 파는 거니까 매도하는 거죠. 내가 환을 받으면은 매입이죠. 반대로 수출한 음은 뭐냐? 내가 수출한 음을 수출상이 어떻습니까? 수출상이 수출한 음을 발행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내가 뭘 봐서 대금을 받죠. 수출한 음이라는 것은 수출하고 환음을 발행해서 선적서류와 함께 보내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내고 합니다. 은행 가서 수출 환음과 수출 서류를 외환은행에 갖고 은행원한테 제시하고 그것 대신으로 돈을 받습니다. 매입한다 말이죠. 내가 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입환이다 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출상이 매입한, 매도환은 뭡니까?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수입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음을 발행해서 돈과 같이 주는 거죠. 그게 매도환이라는 거죠. 매도환. 그죠? 그러니까 수출한 음은 내가 외국환을 받는 거고 수입한 수입음은 뭡니까? 내가 대금을 주는 거니까 매도다 이 말이죠. 파는 거죠. 매입하는 것은 내한테 돈이 들어온다. 이건 돈이 나간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도다 이 말이죠. 내로부터 돈이 매각되는 거니까. 외국환을 매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환을 받는 거니까 매입환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매도환과 수입음 결제, 매입환과 수출한 음을 받는 거. 이것은 서로 매도 매입환이다. 그 다음 보통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환거래를 할 때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신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전신환이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환을 많이 한다. 우편으로 보낸다. 그런데 전신으로 하는 것은 뭐 급하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전신으로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신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환과 전신환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환의 형태는 송금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송금환이 있습니다. 송금환. 그 다음에 추심환이 있습니다. 추심환. 그 다음에
매도환이 뭐다? 매도환. 그 다음에 매입환이 뭐다?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금안에도 종류가 있어요. 송금안에도 종류가 있어요. 송금안에도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내라. 첫째, 송금수표 방식이 있어요. 송금안의 방식은 첫 번째로 송금수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송금수표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송금수표를 발급받습니다. 자, 내가 외국에 있는 K에게 5천만 원 줄 게 있다. 그럼 5천만 원짜리 송금수표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송금수표를 상대방에게 송부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그 송금수표를 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는 거죠. 그게 송금수표 방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송금수표 방식. 자, 송금수표 방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내 거래 은행에 가서 송금수표를 발급받아서 그 송금수표를 그 사람한테 주겠죠. 그러면 받은 그 사람이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무슨 은행이라고. 거기에 가서 송금수표를 내밀고 대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송금수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우편 송금한 방식이란 뭐냐면은 내가 가서 의뢰를 합니다. 어떤 은행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줄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송금은행, 내가 의뢰한 은행이 상대방 그 수취인 돈을 받을 사람 앞으로 그 은행 앞으로 지급해라. 개똥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오면은, 당신 은행에 오면은 그 돈을 지급을 얼마 하라 하는 지급 지시서를 발행해서 그 은행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누구에게 돈을 줄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돈을 5천만 원 줄 건데 이거를 돈을 주도록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서울의 어느 은행에 갈 거다. 그럼 그 은행에다가 돈을 달라고 지급을 지시해 달라. 물론 내가 돈을 내야 되겠죠. 그 말은 돈을 내야 되겠지. 그래야 은행이 대신 일을 해줄 거죠. 그 지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은행이 서울에 있는 은행에게 자, 개똥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주라 하는 지급 지시서를 발행해서 그거를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행 앞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 지급 지시를 우편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아까 송금수표 방식은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줄 사람 내가 가서 은행에 가서 송금수표를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송금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우편 송금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의뢰를 하면 은행에서 저 상대방의 거래 은행에다가 지급 지시를 뭘로 한다? 우편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우편으로 지급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송금한 방식은 지급 지시를 전신으로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전신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신 송금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편 송금한 방식과 전신 송금한 방식은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지급 지시를 우편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전신으로 지급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위에 송금수표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송금수표 방식은 완전히 뭐가 다른 겁니까? 완전히 내가 돈을 줄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 은행에 가서 송금수표를 발급받아서 그 사람에게 송부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개똥이한테 돈을 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송금수표를 끊어서 그 송금수표를 개똥이한테 보내주면 개똥이가 그 송금수표를 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되는 것이 송금수표 방식이고, 우편 송금한 방식은 내가 은행에 가서 자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돈을 줄 거니까 그거를 좀 돈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은행이
자기의 거래은행이나 아니면은 예치한 거래은행에게 지급 지시를, 개똥이가 오면은 돈을 주라 하는 지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은 우편 송금한 방식이고,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고 지급 지시를 전신으로 하면은 전신 송금한 방식이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내가 송금한 방식에 대해서 우편 송금안이 뭔지, 전신 송금안이 뭔지, 송금 수표 방식이 뭔지를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추심안의 종류. 자, 추심안의 종류와 자, 추심안 보면은 여러분 이제 추심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추심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대금을 받을 사람이 대금을 줄 사람에게 대금을 역으로 청구하는 것.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돈을 줄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는 게 원칙이죠. 보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추심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건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심 절차에 진행한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을 쓰고 한 달 연체를 했다. 그럼 카드에 써있어 추심 절차 할 겁니다 라고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 추심 절차는 뭐냐?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거나 당신의 거부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절차를 돈을 받기 위해서 할 겁니다 하는 것을 추심 절차를 할 겁니다 라고 내용이 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돈을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어때?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추심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는 환을 우리가 추심한이다. 환거래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니까 멀리 서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추심한으로 한다 하면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발 추심이다 하면 당발 국내은행이 엄을 매입해서 뭡니까? 외국에 있는 엄을 매입하거나 매입 의뢰를 받아서 지급은행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 이게 당발 추심.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이 하는 것을 우리가 타발 추심. 국내은행이 하는 것을 당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출발하니까 당발이죠. 외국에서 우리에게 역으로 청구하는 것을 타발 추심이라 하죠. 이해가 되죠? 당발이라는 것은 국내은행이 외국의 어떤 추심을 진행하는 것을 당발 추심, 외국에서 역으로 우리에게 추심을 해오는 것을 타발 추심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해외은행부터 송금되거나 지급은행에 추심 대금 결제를 하도록 해외은행에서 송금하는 방식을 우리가 타발 추심, 국내은행에서 하는 것을 당발 추심이다. 그 다음 이제 추심 전 매입, 추심 후 매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금을 먼저 고객에게 지급한 후에 추심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 전 매입이다. 그렇게 추심하기 전에 매입이라는 것, 돈을 먼저 받고 추심을 하는 것은, 원래는 추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나서 추심을 한다. 추심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는다. 그게 뭡니까? 바로 수출환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수출을 얼마 1,000,000원어치 했어. 그러면 수출한 어음을 껐습니다. 1,000,000원짜리를 끊고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뭡니까? 자, 내 수출 1,000,000원어치 했는데 돈 주시오 하면 은행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추심을 하기 전에, 그렇게 수입상에게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줘버려요. 수출상에게. 그러니까 추심 전에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수출상은 그 서로가 가기 전에 돈을 먼저 은행으로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심 전 매입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수출하고 나서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수출하고 나서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추심 전 매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추심 절차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돈 갚을 사람에게 서로가 다 가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수출하면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난 뒤에 수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줍니다. 그게 추심전 매입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수출한 또는 외화수표의 추심전 매입이라는데 수출한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신용장 방식이에요. 바로 뭡니까? 수출을 하고 선적하고 나서 그 선적수를 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먼저 돈을 먼저 줘요. 그 이후에 은행은 상대방 수입상에게 돈을 받든지 말든지 추심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추심전 매입은 수출을 한 사람에게 수출상에게 아주 유리한 거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추심전 매입이다. 이게 수출한 의무의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추심 후 매입은 뭐냐? 추심 후 매입은 추심에 의해서 대금이 입금된 후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거 추심 후 매입이라는 것은 제가 경남은행 수표를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라 하면 은행에 농협에서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추심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입금되면 돈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추심 후 매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협 수표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경남은행 갔어. 돈 주시오 하면 경남은행에서 안 줍니다. 이거 추심하고 나서 내일 오후 3시 이후에 돈이 입금되면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추심 후 매입이다. 추심에 의해서 대금이 입금된 후에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수표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 갔을 때에 돈을 지급받는 방식이 바로 추심 후 매입이다. 추심 전 매입은 뭡니까? 수출상이 수출한 뒤에 바로 돈을 받는 경우를 추심 전 매입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거는 시험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추심 전 매입은 수출상이 수출을 하고 수출 서류와 추심한 음을 가지고 자기 은행에 가서 돈을 먼저 받는 경우, 그런 경우를 추심 전 매입이다. 추심 후 매입은 내가 다른 은행 수표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 갔을 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은행에서 추심 후에 돈이 내일 오후에 입금되면 돈을 지급할게요 하는 것을 추심 후 매입이라고 합니다. 2주차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외환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 송금알의 종류,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추심 전 매입, 추심 후 매입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송금한, 추심한, 매도한, 매입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 수업은 오늘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돼서 여러분께 부담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